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이제 3월, 이제 봄바람이 찾아오면서 또 새학기도 이제 시작이 되고 한참 설레고 또 기뻐야 할 시기이지만 대학교 졸업반인 학생들은 고민이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취업 준비를 계속하면 될지 아니면 휴학을 해서 졸업을 좀 늦춰야 할지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만약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취업이 확정이 돼서 졸업 전 1년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떨 것 같으신가요? 너무 꿈 같은 시간 아닙니까? 지금 졸업 막판까지 막 마음을 졸이고 막 준비를 하고 구직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취업이 확정됐다면 남은 시간은 너무나 행복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몇몇 좀 특수한 사례에 해당될 뿐이지만 일본에서는요, 대다수 학생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 일자리는 남고 노동력은 좀 부족한 탓이죠. 대학 졸업 후에도 평균 10.8개월 넘게, 길게는 2년에서 3년까지 취업 준비생으로 지내야 하는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는 것인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한일 간의 일자리 온도차가 매우 큰 건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격리가 풀리고 청년 실업률이 꽤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 실업률이 6.4%로 이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을 좀 살펴보면 청년들은 취업, 고용 때문에 여전히 힘들다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건 늘어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에 비정규직 비율이 41% 정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계속 40% 안팎인 거죠. 일하는 청년 10명 중에 4명은 이제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예, 지난해 늘어난 청년 일자리 중에서도 사실 상당수는 불안정한 일자리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른 세대들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일단은 그 다른 연령층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청년들의 고달픔이 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30대, 40대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30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 20% 초반 정도고요. 같은 기간에 40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20% 이제 중반대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였다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통계청의 비율로만 봤을 때는 청년층과 3, 40대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청년층에서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 적은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지금 취약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신규 채용부터 이제 줄이는 일이 많아지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이 과정에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고용 조정이 쉬운 비정규직을 뽑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취업 기회가 많고 또 일자리를 골라 잡을 수 있는 일본의 상황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채용정보회사 리크루트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 지난달 1일까지 취업이 내정된 일본의 대학 3학년생이 20%에 달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조사 때보다 취업률이 6.4%포인트 상승한 건데요. 일본의 기업들이 입사자를 예약하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취업 내정을 통보한 시기를 조사를 해보니 1년 전을 꼽은 회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에 같은 조사에서 10개월 전이었던 걸 고려하면 기업들이 입사자를 예약하는 시기가 점점 더 당겨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심지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 인재 확보 시기를 오히려 늦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재를 사전 영입하려고 나서는 기업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치열하다 보니까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 전년 2월 말까지 채용 활동을 금지한다. 이제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 건데요.
대기업 취업난이 심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2010년대 이후에 대졸 예정자가 기업을 골라가는 이른바 이제 구직자 우위의 시장인 것이죠. 야, 정말 취업자가 기업을 찾아서 뛰는 게 아니라 기업이 나서서 인재를 찾아서 뛰는 일본의 취업 풍경 참 낯섭니다.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다급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제국 데이터뱅크의 올해 1월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기업 11,719곳 중에 51.7%가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국과는 180도 다른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 100% 정규직 채용, 정근 없음, 완전 실력주의 이런 조건까지 내걸고 취업 박람회장에서 사장까지 나서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 네, 일본의 구인난을 잘 보여주는 풍경인데요. 이렇게 일본의 기업들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일본도 이제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불황과 함께 이른바 취업 빙하기를 일본도 겪었죠. 입사를 떠나 이제 면접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청년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180도 달라져서 이제 일본 기업이 구인난을 겪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저출산 장기화의 영향이 큽니다. 1982년 151만 5천 명이었던 일본의 출생아 수는 1998년 12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요. 지난해에는 79만 9,728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8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이제 일할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진 이유인 거죠. 네, 일자리 천국이라는 일본 기업의 구인난을 마냥 부러워할 일도 아니군요. 자,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제 매일 치솟는 물가에 이자 부담 커지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요즘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 미국의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 아서 오쿠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등을 이제 더해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생활의 고통을 수치로 만들었습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이 생각하는 삶의 고통은 크다는 거죠. 이 경제 고통 지수가 지난 1월 8.8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국민이 실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이렇게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지난 1월에 이제 실업자 수는 10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114만 3천 명 이후에 1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이렇게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이제 취업자는 줄고 있고요.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작년 대비 8분의 1에 그칠 것이다. 이제 이런 정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치솟는 물가 상승률이 국민 고통을 가중하고 있죠. 고물가 기조가 이제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경기 고통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예,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세대별로 느끼는 경제 고통 지수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청년층의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25.1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죠. 이 급격한 물가 상승에 더해서 얼어붙은 취업 시장이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 키운 겁니다. 네. 자, 따뜻한 기운과 함께 봄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사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될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에게 언제쯤 진짜 봄이 찾아올까요?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